제가 어제 들어보니까 지금 받으신 이 빵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살짝 비추겠습니다. 이 진주에서 이 가루사를 이용해서 만든 빵이랍니다. 상당히 어제 제가 기분이 좋았는데 또 이것도 있습니다. 전 세계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립니다. 예, 우리 팀장님께서 이제 준비를 하셨으니까 예, 일단 예,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동표상가 식량작물팀장 유봉선입니다. 오늘 저탄소 벼 농물관리 기술보고 교육에 참석해 주신 농민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나오셨나요? 그냥 문 열어놓고. 앞에서 교육에 앞서 원만한 진행을 위해 핸드폰을 진동이나 모음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저탄소 벼 농물관리 기술보고 교육은 농업 분야 저탄소 필요성에 대한 농가인식 제고와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벼 재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고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순서는 과장님 인사 말씀, 강사님 소개 후 본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요거 들고 가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승료입니다. 이른 아침 일찍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 교육이 별로 농가에 큰 도움이 안 되지 않겠나 생각도 할 정도로 저 잘 모르는 상태였는데 그래도 우리 농가에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축산 쪽에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는 이 벼농사에 잘 모르는데 이 벼농사 하면서도 물 관리하면서도 탄소가 배출된다고 그렇게 메탄가스가 배출된다고 그렇게 하고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소한테 쓰면 똥에서 메탄가스만 발생하는 줄 알았다가는 또 농물 관리하면서도 가스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이게 물 관리해가지고 우리 농가의 소득에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지만 이 세상을 구하는 일에 좋은 일에 이렇게 또 기술을 보급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오늘 교육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좀 교육을 잘 받으시고 우리 농가에 농사 짓는데 좀 도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연말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데 연말 잘 마무리 지으시고 내년 또 새롭게 알차게 또 계획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저탄소 벼 농물관리 기술보고 교육을 해주실 조영손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경상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2009년까지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에서 연구원으로 계셨으며 현재 경상국립대학교 스마트 농산업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작물학회 최우수 논문 수상과 다수의 우수 발표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전문가이신 손영손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창녕조가입니다. 저는 창녕폰이 창녕이고 이름은 영발이 아니고 영손입니다. 그제 가면은 제가 이니셜로 좀 유명합니다. YS 아시죠? YS 김 하면 전 김영삼 대통령이신데 저는 같은 YS는 YS인데 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 될 자격이 또 전혀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지금 담당자분께서 사진을 찍으신다고 고생을 하시는데 이제 다 찍었죠? 이제 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농담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을 과장님께서 다 드렸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단지 오늘 제가 이제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드릴 말씀은 이제 지금부터 16페이지 보시면 예, 책자 있으시죠? 없으십니까? 잠깐만 제가 드릴게요. 예. 자, 맨 앞에 앉으시는데 16페이지 보시면은 그게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벼 재배를 하는데 무슨 탄소 문제냐? 먼저 탄소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차를 타고 가면 한 분이 가시는 거하고 5분이 차를 타고 가시는 거하고 어느 게 빨리 졸립니까? 한 명 옆에 이우지가 없었어. 대화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창문을 닫아놓고 가면 5분이 타고 가시면 빨리 졸립니다. 그 이유를 좀 이따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기름을 거의 떼지만 과거에는 뭘 뗐습니까? 난방한다고. 예, 나무 장작 떼고 그 다음에 연탄 떼죠. 그 연탄 떼고 잘못해서 사고 난 경우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일산화탄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산은 산소가 하나인 탄소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탄소, 산소가 2개인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럼 얘가 뭐냐는 겁니다.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또는 여기 이제 강의실에서 강의를 들으시는데 지금 숨을 많이 쉬고 계시죠? 운동 열심히 뛰어가다가 하시면 숨이 헉헉 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뱉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래 차 안에서 5분이 다 타고 가시다 보면 계속 이산화탄소를 내보냅니다. 그럼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셨습니까? 4시요. 저보다 일찍 일어나시니까 드릴 말씀이 없는데 저는 4시 5분에 일어나거든요. 자,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시면 엄청 춥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비닐하우스 하나 딱 덮어 씌워놨고 그 안에 들어가시면 어떻습니까? 많이 덜 춥지. 춥기는 추운데 많이 덜 춥습니다.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애가 어디에 분포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내뿜는 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축산물에서, 특히 소에서 방귀 뀌는 거, 트름하는 거, 또 축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패 또는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애들이 이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소위 CO2라고 하는, 얘가 비닐하우스하고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해가 지금 떴지 않습니까? 해가 뜨면 태양에서 햇빛이 쫙 열이 쬐입니다. 그럼 얘가 열이 적당히 있다가 반사돼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비닐하우스처럼 이산화탄소가 다 막을 쳐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워지겠지. 온도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온도가 높아지면은 남북극의 빙하와 빙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녹지. 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야, 역시 대단하십니다. 해수면이 올라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바다 수위가 올라가면은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물고기에 살 수 없습니다. 예, 수면이 높아지면 예, 물고기도 좀 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요즘 바다 수온이 올라가니까 오징어 떼가 옛날에는 울진 삼척에서 많이 잡혔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생태계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해수면이 높아지니까 우리 여기 지금 계신데 여기가 해발이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자, 이제 공부 제일 잘하시는 이쪽에 계신 분들 질문드립니다. 바다에서 딱 높이 재보면 지금 여기 우리가 서 있는 여기가 해수면이 몇 미터 될 것 같습니까? 한 50m. 제일 가깝습니다. 나중에 제가 군뱅이 선물 드리겠습니다. 35m입니다. 제가 안 재봤지만 이 진주시청이 32m거든요. 그럼 여기는 아마 35m쯤 될 거라고 제가 추정합니다. 그래서 50m가 제일 근접했으니까 선물 드립니다. 저한테 찾아오셔야 됩니다. 안 오시면 선물 없습니다. 어쨌든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남북극의 빙하, 빙산이 다 녹으면 최대 70m까지 해수면이 상승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주시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 어디 가서 살 겁니까? 이제 소 키우고 벼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지구를 이제 탈출해야 되겠죠. 그럼 어디로 가시려고요? 지리산 다 수용하겠습니까? 이 진주 시민매도 35만인데 35만 지리산에 다 살 수 있습니까? 못 살거든요. 그래서 이걸 미리 이제 예측한 게 언제냐 하면 과학자들은 이미 3, 40년 전부터 예측을 했습니다. 뭘 보고 예측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자동차 타고 다니고 공장에서 기계 만들고 다양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시작이 영국에서 산업혁명이라는 게 시작이 됐는데 이게 1800년대 그러니까 한 200년 전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200년 전부터. 그런데 그때의 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라는 애가 180 ppm이었습니다. 180. 근데 지금 얼마냐면 420 ppm입니다. 2배 정도 높아졌죠. 그러니까 이게 증가되는 속도를 보니까 앞으로 이 상태로 가다가는 2050년이 되면은 지구 온도가 그때에 비해서 2도씨 이상 증가하겠다는 겁니다. 그 2도씨 증가하면 어떻게 되는데 하는 질문 아시겠죠? 2도씨 증가하면은 해수면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꿀벌, 나비 하는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꿀벌이야 벌따기 꿀따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비는 뭐합니까? 예, 대단하십니다. 역시 앞에 앉으신 분 대단하십니다. 수분을 합니다. 꽃가루를 다른 데 옮깁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얘들 벌하고 나비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자가 없어지죠. 예, 왜 누구십니까? 종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종자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지는 살지언정 자기 자식 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후대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산이나 들판이 초록색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사막화가 또 진전이 되겠죠. 온도가 높아지니까. 그 농사 지을 땅이 없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 하고 갔습니다. 미국이 우리보다 땅덩어리가 몇 배 큽니까? 예, 거의 99배, 100배 정도 큽니다. 예, 주는 50개 주인데 우리보다 한 100배 정도 크거든요. 그럼 미국의 농사를 만약에 다 짓는다고 하면 전 세계 인류 먹이 살리는데 큰 문제가 없겠죠. 호주하고 미국하고만 제대로 해도. 근데 거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는 거의 사막입니다. 호주 있지 않습니까? 호주가 크지 않습니까? 호주가 그 큰데 그 중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은 5%도 안 됩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실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한반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중국도 매년 우리가 고통 겪는 게 봄 되면 뭐합니까? 그 사막에서 불어오는 소위 고비 사막하고 그 옛날에 실크로드에서 불어오는 그러면 황사 때문에 뭐 난리지 않습니까? 마스크 끼고 꽃가루도 힘든데 거기까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면 이 사막화가 진전이 됩니다. 그 농사는 못 짓는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인구가 얼마입니까? 전 세계 인구가. 산업혁명 때는 인구가 지금보다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지금 80억이 넘었습니다. 우리 저 강사님 오시네. 네, 반갑습니다. 예. 8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많은 인구를 먹이 살릴 수 있는 땅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살 거주지, 살 장소가 또 없어집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1995년도에 일본에서 이제 혹시 교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교토에서 이제 일명 좀 선진국들이 좀 잘 사는 나라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상태로 가다가는 이게 지구가 멸망하겠거든요. 그때 이제 협상을 맺었습니다. 그게 교토 의정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출발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선진국들이 모여서 뭘 결정했냐 하면, 자, 2050년까지 탄소 제로로 하자 이겁니다. 제로. 제로는 뭐냐 하면 2018년 기준으로 해서 더 이상 탄소 배출을 그 수준 이상으로 높이지 말자. 이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좀 그래도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약속을 이행을 해야 되겠죠. 이행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진국에서 왕따 됩니다. 왕따. 네. 왕따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사는 나라에서 왕따 딱 당하는 순간 교육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어렵게 됩니다. 그건 지금까지 사온 게 한 방에 물 건너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까지는 이제 탄소가 왜 중요하고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내가 농사 짓는데 우리 선조대부터 수천 년간 벼농사를 지어왔는데, 아, 이게 논에서 벼를 재배하는데 문제가 된다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 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논에서 과거에 이제 6도 소위 산도 농사 지어 보신 분, 아, 계십니까? 아, 역시 앞에 앉으신 분 대단하시네. 자, 그때 지으실 때 하고 지금은 수도지 않습니까? 논에 물을 대고. 그러면 밭에서 벼농사 짓는 거하고 논에서 벼농사 짓는 거의 차이점이 뭡니까? 왜 물을 대고 농사를 지으십니까? 예? 아야, 예. 왜 편하십니까? 아니, 변하는 점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밭배는 비가 안 오면 말라 죽고, 예. 오늘 심으면 물이 있으면 절로 된다 아닙니까? 아, 예.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편합니다. 예. 밭에는 비 안 오면 말라 죽을 수 있는데 논에는 물이 있으니까 그냥 지가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마치. 근데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 중에 더 이제 조금 깊이 있게 가보시면 6도를 하면은 잡초 발생이 어떻습니까? 잡초. 많이 나지. 옛날에 우리 콩밥 메고 보리밥 메고 할 때만 관절하고 다 나갔지 않습니까? 이거 70 넘으신 분 중에 관절 성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뭐 80, 90까지는 관절 끄떡없다 하실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 진짜, 아, 장담하시는데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1년만 지금 80, 아직 괜찮은. 아, 그래요. 그러면 뭐 됐습니다. 그럼 다른 말로 이제 말씀드리면 일을 열심히 안 하셨다라고도 예.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일을 정확하게 이제 내 몸 관리를 하시면서 하셨다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지금 제가 제일 고통스러운 게 시골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특히 할머니들 앞에 뭐 끌고 가시죠? 혼자 안 가시고? 예? 혼자 멍그러시고 다리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예? 이게 현실입니다. 자식들 와가지고 부모님 뵈러 와가지고 가면서 전부 눈물 다 흘립니다. 본인은 어떻습니까? 본인은 유모차 맨날 끌고 다니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쨍쨍하게 도시분들 다 뛰어다니고 80대도 운동하고 하시는데 시골에 가면 전부 이러다니 이렇게. 그러니까 일하시지 말라고 그런 일은. 그래서 이제 건강 지키는 거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네, 적당하게 하셔야 됩니다. 절대 사모님들, 여사님들 고생시키시면 안 됩니다. 하시더라도 서서 하시는 거. 제일 문제가 소위 이 쭈그려 앉아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골병 듭니다. 이게 다리 다 나갑니다. 이거. 특히 또 체중이 또 많이 나가시는 분은 더 합니다. 그래서 요걸 절대로 안 하시게끔 해야 됩니다. 이제 일찍 오셨으니까, 새벽에 오셨으니까 제가 하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벼 재배하는데 콩 재배하시는 분, 예, 많이 하시는 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강의를 마쳤는데 한 10분 동안 이 콩에 대해서 강의를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콩 재배하실 때 논두렁 콩 하시는 분 계시죠? 쪼그리 앉아가지고 여사님 시키지 마세요. 하시면 본인이 하시든지. 콩 파종기 있지 않습니까? 요즘 논두렁 만들 때 뭘로 만드십니까? 예? 예, 논두렁 조성기가 하시죠. 조금 넓게 해가지고 기계 있지 않습니까? 이 지나가면서 하는 거 그걸로 하십시오. 그 여사님도 쪼그리 앉아가지고 콩 2개 심고 3개 심고 해가지고 골병 들도록 하시지 마시고 콩 수확 그걸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배를 심었는데 악착같이 맨 뒤에까지만 대충 심어놔도 잘 자랍니다. 배는 악착같이 없으면 그 여사님들 해가 다 심으라 합니다. 본인은 안 심고. 그 절대 그래 하지 마십시오. 이게 벼라는 놈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주 위대한 애입니다. 여기 한 포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 요 밑에 옆에 있던 애들이 잘 자라서 수량을 많이 맺어 줍니다. 굳이 뭐 몇 폭이 빠졌다고 해서 문제 전혀 안 됩니다. 맞지? 꼭 그렇게 실천하시면 이제 내가 건강하면, 예, 내 가족이 건강하면 자녀분들이 오셔가지고 가실 때 기분이 아주 그 이제 차 안에서 노래도 듣고 막 하시면 가실 수 있는데 나중에 예 보시고 막 엄마 아버지가 막 만날 아프다 막 이렇게 그러면 단적으로 못 걸어 다니시면 어떻게 합니까? 요양원에 가셔야 되죠. 그 요양원에도 이제 안 되면 어디로 가십니까? 하늘나라 가기 전에 또 있습니다. 병원에 요양병원. 그럴 때 써야 이제 신세한탄 하십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 내 자식들 주말마다 와야 되고 코로나 때문에 오고 싶어도 오지도 못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처절하게 우리가 반성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야 도시에 계신 분들이 또 시골로 지금 많이 오실 수 있습니다. 전부 시골에 가보니까 전부 이래 다니고 뭐 누워 계시고 하니까 결론도 안 되고 재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촌을 안 하십니다. 제가 기농은 별로 안 권합니다. 기농은 힘드니까. 솔직히 농사지어가 돈벌이가 안 되거든요. 돈벌이 안 됩니다. 제가 뭐 바로 말씀드립니다. 예, 말짝도루묵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데 우리는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무슨 자부심이냐 하면, 자, 이걸 제가 이제 여기서 3일 굶어 보신 분, 뭐 자이든 타이든 이틀 굶어 보신 분, 하루 굶어 보신 분, 예, 두 분밖에 안 계십니까? 대단들 하시는데, 그럼 뭐 2끼 굶어 보신 분, 예, 한 끼 굶어 보신 분, 그건 다 계시죠? 예. 한 끼는 뭐 위 내시경 하신다면 다 굶어야 되는데, 예. 2끼 굶어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힘이 없지. 저는 이틀 굶어 보니까 죽겠더라고요. 썩이 나서 굶을 때는 배도 안 고프던데요. 그거하고 반대되는 말씀을 드리면, 가을에 나랑 농사가 잘 되면 어떻습니까? 밥 안 먹어도 배부르죠. 근데 성이 대학이 났을 때는 밥 안 먹어도 배 안 고프죠. 그거하고 좀 비스무리하긴 하지만 상황은 반대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 이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벼농사를 수천 년간 지어왔고 하루 이틀 굶으면 우리가 거의 죽습니다. 3일 굶어서 막말로 쌀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쌀을 못 사 먹는 지경이 됐다. 그러면은 이틀 굶어서 담 안 넘을 사람 여기 있습니까? 저기 쌀이 있는데 없습니다. 집에 쌀이 있는데 훔치러 간단 말 아닙니까? 예. 다른 말로 또 표현하겠습니다. 딸기, 토마토 좋아하시죠? 그럼 딸기 1kg 지금 뭐 비싸죠? 3만 원 넘어갑니다. 딸기 5만 원 하면 사 드실 분, 3만 원 사 드실 분, 15,000원 지금, 예, 15,000원 다 사 드시죠. 그만큼 영양가도 있고 맛도 좋고 합니다. 근데 쌀 지금 보통 3,000원 하죠. 1kg에.
비싼 데는 고시가리 같은 경우는 2만 원도 합니다만 우리 뭐 또 저 어디 경기도 이천미 뭐 임금님께 진상한 쌀 사면 5천 원도 하고 6천 원도 합니다. 유기농 또 친환경 한 건 비싸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쌀 10,000원 1kg 10,000원 한다. 내가 농사 안 짓는다면 내가 소비자라면 안 드실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죠? 그러면 요즘 젊은이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교수님 아니 라면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우동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웃고 넘기지만 그래 한무 반악하지만 속으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에 몇 번 먹는 거에 관계없습니다. 또 젊은이는 더 관계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밀가루 음식 튀긴 거라든지 이거 딱 드시고 나면 저녁에 더부룩한 소화 잘 되던가요? 안 되거든요. 안 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서양인들하고 우리하고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먹어온 게 다릅니다.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다른데 똑같이 밀을 먹는다, 그것도 튀긴 걸 먹는다 하시면은 위에 상당한 부담과 무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쌀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꼭 먹어야 된다.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래서 그걸 주곡이라 하지 않습니까? 주곡. 근데 우리가 쌀 농사 돈도 안 되는 거 이 만물로 다 짓고 있는데 오늘 와보니까 뭐 메탄 발생해서 탄소가 문제되니 이런 얘기를 하니까 벌써부터 아침에 기분이 엄청 안 좋으시죠? 그지? 근데 이 기분이 안 좋은데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찾아봐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제가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16페이지 보면 하단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뭐 중간낙수라는 말이 나오죠. 예. 제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물을 아까 6도 그러니까 3도 밥배에서 소도로 바꾸고 나니까 관리가 편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잡초 방지입니다. 그지? 잡초가 거의 발생 안 합니다. 요새는 또 제초제 안 써도 뭐 넣으면 되죠. 예, 와무릉입니다. 정확하게. 와무릉이 투입하면 거의 99% 방지를 합니다. 예, 이제 그걸 이제 또 질문, 세부적인 또 질문 나왔습니다. 이제 다 하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안 그러면 이 본론이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를 가야 되는데 서울까지 4시간 만에 가는데 이제 경주 들렸다가 울산 들렸다가 저 광주 들렸다가 이렇게 세종시 들렸다가 가면은 한 10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 못 끝내니까 주제는 핵심만 쫙 갖고 서울로 갑니다. 그러면 논에서 이렇게 물을 대니까 잡초 방제도 되고 또 밥맛도 좋아집니다. 아주 차이가 납니다. 여러 가지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논에 물을 대서 관리를 합니다. 우선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논에 물을 대니까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문제라고 했습니까? 아까 탄소라는 애가 문제가 된다 했죠. 근데 탄소가 조금 전문적으로 가면 이 메탄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메탄 가스. 우리 소똥 같은 거 모아놓고 하면은 거기서 분해되면서 요렇게 덮어놓고 호스로 쫙 연결하면 거기 가스 번호에 불 딱 켜면은 불이 붙죠. 그게 메탄가스입니다. 예, 그거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발생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럼 얘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아까 우리 숨 쉬고 나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보다 약 20배에서 30배 정도 지구를 덥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일명 지구온난화 가스. 예, 개수를 이제 우리가 만드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논에서 이산화탄소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없고 메탄이 발생을 하니까 이게 지구를 더 덮인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요건 어느 때? 논에 물을 대니까 많이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뭐겠습니까? 물 안 되면 되죠. 물 안 되면 됩니다. 근데 물 안 되면 아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예, 잡초 방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여기 가장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 맛이 없다. 늦게 오시는데 대단하시네. 하여튼, 예, 늦게 오셨지만 정확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밥맛이 없습니다. 그 요즘 소비자분들 가장 핵심이 뭡니까? 맛입니다. 예, 요새는 최고쌀 품질을 해도 전부 밥맛입니다. 딱 드셔보시면 압니다. 자, 그러면 밥맛도 유지하면서 잡초 방제도 하면서 동시에 물도 안 되면 좋은데 물 안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제 우리 농촌진흥청하고 전 세계적으로 연구한 결과가 뭐냐면, 야, 메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때 물을 대지 말자 이겁니다. 그게 16페이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16페이지 다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그 보니까 5월 20일 심은 거, 25일, 6월 1일 심은 거 이렇게 나오죠. 그 머리가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저도 이해 잘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자, 그거 이제 덮으십시오. 그거 덮으시고, 이제 36페이지 펴놓으시도 관계는 없고요. 자, 모내기를 보통 5월 20일에서 25일 하시는 분. 예, 좋습니다. 10분. 그 26일에서 30일, 5월 말까지. 예, 10분. 그 이후에 6월 1일에서 6월 10일까지 하시는 분. 2분. 예. 저 2분은 제가 보나 안 보나 밥맛이 최고 좋을 겁니다. 그건 좀 이따 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5월 20일, 5월 25일, 6월 1일, 6월 10일 이렇게 쭉 나누는데 도저히는 복잡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안 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모내기 하고 나서 40일 만에 물을 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40일. 자, 모내기 하고 며칠 만에 물을 떼라고 했습니까? 40일. 예, 좋습니다. 40일 며칠간 떼야 됩니까? 예, 일주일, 한 달 좋습니다. 일주일은 조금 이제 적고, 이제 우리가 진흥청하고 연구한 결과는 최소 2주는 떼줘야 됩니다. 예, 정확히 알고 계시네. 응그램이 축축하도록 그렇게 떼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다 나옵니다만, 그거는 우리 책자에도 다 있습니다. 그럼 2주간 뗀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6월 1일 날 모를 종모를 이양을 했다. 심었다 하면 언제 뗍니까? 예,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7월 10일입니다. 그런데 내놓는 물이 너무 잘 빠져. 아닌데 내놓는 물이 너무 안 빠져 하시는 분 계시죠? 그러면 내놓는 물이 정말 잘 빠지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 늦게 하셔야 되겠죠? 그럼 7월 한 12일, 13일 하시면 됩니다. 내놓는 물을 떼도 이놈의 물이 안 빠져 하시는 분은 언제 떼면 되겠습니까? 예, 빨리 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7월 한 5일 또는 7월 3일 이렇게 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40일 더하기 빼기 5일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품종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생종 재배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십니까? 그럼 다 중만생종입니까? 그러면 새총무하고 영어진미하고 그 2개밖에 없으십니까? 배곡찰, 예,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일부 하시니까. 그럼 2품종이다, 그지? 일반면은. 그럼 중만생종이니까. 영어진미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또 친환경 하면 더 많이 옵니다, 그지?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까지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00%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다시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물떼기는 언제 하라고 하셨습니까? 이항무 40일. 중모일 때입니다. 중모. 그러니까 30일모. 중모 이항했을 때 40일 돼서 물을 떼시면 됩니다. 얼마 동안입니까? 예, 2주 이상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2주 내가 물 떼는데 계속 일기예보에 빕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나버렸어. 예, 그냥 파놓고 그냥 집에 계십시오. 괜히 논에 가셔가지고 뭐
비도 오고 천둥 번개도 치는데 우산 쓰고 가시다가 사고 나면 뭐 대책 없습니다. 가시지 마십시오. 그냥 내비를 놔도 배는 잘 큽니다. 그냥 괜히 할 일 없으시니까 가셔가지고 뭐 하루 종일 앉아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물싸움하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밥 오면 밥 먹고 오면 또 다른 데 밥 놓고 막 많이 그랬거든요. 제가 촌에서 가서 잘 압니다. 지금은 거의 술이 안전당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반장님 또는 새마을 지도자분 그리고 이장님 말인자 이장님하고 또 단지장님 혹시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협업을 하셔야 됩니다. 같이 하셔가지고 자 물을 언제 되니까 이렇게 하세요. 자 여기까지 해보니까 논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메탄이죠. 발생을 얼마 정도 줄이냐 한 40% 정도 줄였습니다. 40%.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한 60% 이상이 돼야 되는데 4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20%는 어디서 줄여야 되겠습니까? 자, 제가 질문 드립니다. 오늘 정확한 답변하시면 제가 군뱅이 선물 드립니다. 약속 드립니다. 군뱅이 간 건강이 정말 좋습니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우리 강 사장님 늦게 오셨는데 저한테 수업도 들으셨으니까. 아, 좋습니다. 화학 비료를 줄인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 농가 입장에서는 화학 비료를 너무 줄이면 어떻습니까? 네, 농사가 많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밥맛 좋은 쌀 생산하라고 질소 7kg 기준으로 했는데 더 줄여버리니까 이건 뭐 4kg, 5kg 하니까 고시가리도 아닌데 이게 수량이 너무 적죠. 보통 쌀로 하면 300평당 500kg는 나와야 되는데 그래 해보니까 420kg, 450kg 나오는 거 이건 농가 입장에서는 절단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유지하시고 하는 방법은 아까 답변 나왔지 않습니까? 물을 이제 답 나왔습니다. 걸러대기입니다. 걸러대기. 이 도대체 걸러대기는 뭐냐? 걸레도 아니고 걸러대기는 한번 대고 그냥 안 빼셔도 되고 자동으로 빠지거든요. 물이 안 빠지는 그 노는 빼주셔야 되고 그러면 일반적인 노는 그냥 3cm만 물 딱 대십시오. 3cm만 되면 물이 한 4, 5일 되면은 논의 표면에 싹 물이 마릅니다. 그리고 실금이 아까 갔던 거 있지 않습니까? 중간 물때기 하면서 그게 다시 싹 움직이고 그러면 메탄 발생이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하셔야 됩니까? 완전히 이제 딱 절수할 때까지 배가 이제 고개 숙일 때까지 전문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럼 수확을 자 영어제 및 수확 언제 하십니까? 10월 20일 날 한다고 가정하고 중순 15일인데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그러면 언제 빼느냐면 통상 10일 전까지 물을 딱 대셔야 됩니다. 10일 전까지. 그 20일 날 수확하시면 10월 10일까지 물을 대셔야 됩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하십니다. 그 시키는 대로 중간 물뜨기 했더만 밥맛도 안 좋고 막 소위 이삭이 나중에 말라가지고 소위 말라 비틀어진다까지 말씀하시거든요. 영 안 좋더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너무 물을 일찍 대서 그렇습니다. 너무 물을 일찍 대시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 물을 대두시라고 하셨습니까? 수확 10일 전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황숙기까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삭이 노랗게 될 때까지 대주셔야지.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 논은 물을 빼도 아까 고논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 안 빠진 이런 데는 언제 빼야 되겠습니까? 빨리 하셔야 되겠죠. 20일 전에 하시든 25일 전에 하시든 한 10일 전에 하시든 요건 본인들이 제일 잘 아시니까 제가 앞에서 뭐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드려도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만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밥맛도 좋고 또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조생존병 말씀드렸죠. 이 수발화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삭에서 싹이 나는 겁니다. 그럼 밥맛 있습니까? 없습니까? 밥맛 없죠. 그럼 쌀 수량도 문제가 되고 팔지도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첫 시간은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자, 중멸을 이양을 했다. 영우진미든 뭐 새총무든 이양을 6월 1일 날 했다. 그러면 며칠 날 물을 떼셔야 됩니까? 7월 10일 날 떼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내 논에 물이 너무 안 빠진다 하시는 분은 7월 1일이나 7월 5일쯤 하셔야 됩니다. 그럼 나중에 왕우릉이 투입하는데 잡초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은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 논에 물이 너무 잘 빠진다 하시는 분은 언제 하시라고 했습니까? 예, 좀 늦게 7월 12일 요쯤에 하시면 됩니다. 7월 10일 하셔도 되고 그때 그 기준이니까. 그리고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하나 더 있었죠. 중간 물때기 말고 하나 더 있었죠. 그렇지. 정확한 명칭은 얇게 걸러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얇게 3cm만 대시면 됩니다. 3cm만 딱 댔다 하면 물을 더 대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놔두십시오. 물구는 얇게 해놓고 그러면 자동으로 벼가 이렇게 광합성작용하면서 공기 중으로 공기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땅 속으로 투수가 되어 내려갑니다. 자동으로 감소가 됩니다. 그렇게 유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하시라고 했습니까? 예, 수확 한 열흘 전까지만 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벼 닫아갈 때 네. 찌르서 논바닥에 찌르서 또 바위 기계 하는 사람들 하거든요. 예, 아주 또 현실적인 정확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10일 전에 물 뗐는데 내 논은 물이 안 빠져가지고 이게 코마에 가지고 특히 코나 뒤쪽에 가시면 막 질퍽질퍽하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입니다. 예, 감사합니다.